최고 세율 인하해야 된다. 정부하고 여당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일괄 공제 올리고 배우자 공제 올리는 거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제가 부장이라면. 야, 너 고민의 흔적이 없어. 너 이거 가지고 이래서 보고서 되겠어? 사장님 통과되겠어? 그럼 고민 좀 해봐.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제 금액만 단순히 올려놓고 자녀 공제는 5천만 원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제네시스 박을 쓰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 법인 운영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매경 엠플런스 칼럼젠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생각하기에 앞서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양도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게 10억으로 2배가 오르잖아요. 근데 물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5억 정도면은 세금 거의 한 2억 넘게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꽤 큰 돈이잖아요. 물론 비과세가 있긴 있는데 비과세 제쳐두고, 그런데 이거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증여나 상속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은 기본적으로는 부의 무상이전, 그리고 양도 같은 경우에는 부의 유상이전, 대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다시 상속하고 증여는 내가 살아생전에 하면 부의 똑같은 무상이전이지만 증여가 되는 거고, 상속 같은 경우는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큰 차이가 있다. 왜 제가 상속 증여에 앞서서 양도세까지 말했냐면 이 양도하고 상속 증여는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제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 세율이 나오는데, 상증세 같은 경우는 세율을 같게 써요. 똑같이 동일하게 쓰는데 최저 세율 10% 그리고 최고 세율 50%.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최고 세율 50%에 대해서 정부는 좀 이게 낮춰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반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행 그 상속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현행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을 해줘요. 그래서 뭐 자녀 공제라든지 뭐 장애인 공제 이런 걸 하더라도 만약에 5억 밑에다 그러면 일괄로 그냥 5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가 최저 5억에서 이제 최고 30억까지 가능한데, 이 배우자 공제가 좀 약간 이슈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제 배우자 공제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공제를 해주자라고 했는데, 아예 배우자한테 상속을 받지 않고 곧바로 자녀 쪽으로 상속 주면은 아까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을 해서 10억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 공제, 이것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인당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5천만 원. 근데 이게 벌써 한 20 몇 년 정도 넘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안을 냈냐면은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일괄 공제를 그러면 8억으로 하자. 8억으로 좀 상향을 하고 대신 배우자 공제를 없애버리자. 원래 배우자 공제를 더 많게 하는 방향으로 작년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의견 대립이 있으면서 정부 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최저 한도는 삭제하자. 그리고 1인당 자녀 공제를 원래 5천이 아니라 5억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4억으로 하자. 왜냐면 이제 이걸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자녀한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리고 일괄 공제도 좀 시세상을 반영해서 5억이 아니라 8억 정도 상향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일괄 공제 10억으로 하자.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하자.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은 뭐 한 2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유산 취득형하고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건데, 특히 배우자 공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 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여당 안을 보면은 좀 더 유산 취득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볼 수 있고, 야당에서 제시하는 거는 공제 금액 자체는 더 커요. 정부와 여당보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자녀 공제가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벌써 한 28년 정도 변화된 게 없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우자 공제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있고 부인이 있고 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내가 이거를 상속을 받으면은 그 금액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억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배우자는 1.5, 자녀는 1.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고 배우자가 남아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2.5 대 1.5니까 60%
6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근데 60%를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근데 공제 최대액이 30억이다. 그러면 공제 30억이 되는 게 아니라 20억이에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 내가 공제를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자, 남편이 죽고 나서 배우자가 공제를 받았어요. 상속 공제를.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상속이 개시가 되면 다시 자녀한테 가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녀한테 곧바로 갈 때 공제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배우자분이 공제를 받는 걸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녀한테 10억을 그냥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일괄 공제가 5억밖에 안 되고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10억을 공제받으려면 단순 계산해서 자녀가 뭐 10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본래 취지가 무산됐다. 이게 이제 배우자 재산 형성 기여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현재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는 최저한도를 없애자. 그러면 최저한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30억 공제는 가능하니까 실제 많이 받으면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어차피 다시 갔다가 또 상속이 되면 또 상속에서 또 나오니까 자녀한테 그냥 곧바로 가게 하자. 대신에 배우자 공제 5억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녀 공제를 인당 4억씩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나왔던 자녀 공제 1인당 5억이 합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차라리 자녀를 인당 4억으로 하고 대신 일괄 공제 8억을 하자.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뭐 12억 정도는 공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야당 안에 있어서는 그냥 일괄 공제 10억 하고 배우자 공제 10억 하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복잡한 거 몰라도 그냥 20억까지는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는 사람 받은 사람에 따라서 분산이 되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취득한 사람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상속세는 그렇지 않아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뭉쳐서 과세를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자녀들이 쪼개가지고 연대납세 의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속세 개편을 한다고 한다면 유산 취득형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한 배우자 공제보다는 실제 이거를 받는 자녀 공제 금액이 커져야 됩니다. 5천만 원은 개인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부모님이 한 5억짜리 정도 산 집이 이제 올라가지고 한 15억, 막 20억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팔면, 물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좀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좀 연로하고 이제 자녀를 생각해서 이제 상속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한 15억, 20억 가까이 되는 집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오겠죠. 단순히 한 3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3억을 내가 양도세를 내고 20억짜리를 팔면 17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뭘 내야 되죠?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20억짜리를 생각을 했는데 세금만 한 거의 한 4억, 5억 이렇게 이상 뜯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라리 지금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안 나오거나 아주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굳이 그 집을 팔 필요가 없어요. 왜? 상속세를 조금 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을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가 평생 갖고 있는 집이 20억이 됐어. 근데 양도세랑 증여세랑 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내서 애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런데 이걸 내가 상속세를 차라리 내고 그때 6개월 안에 팔아버리면은 차라리 내가 양도세 안 나오고 상속세 조금만 내면 돼. 그러면 그 돈은 고스란히 이제 상속인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무슨 변화가 없겠지만 야, 차라리 이럴 거면 상속하자. 물려주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증여세가 10년마다 리셋이 된다는 거는 증여 재산 공제가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녀한테 현금 증여를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줬을 때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2천만 원 공제금이 또 새로 생겨요. 미성년자니까 아직. 그럼 내가 또 2천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태어날 때 2천만 원, 10년 후 2천만 원, 다시 10년 후에 하면 5천만 원. 그리고 요즘에 좀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세까지 만약에 5천만 원 또 내가 증여한다 그러면은 토탈 세금 한 푼 없이 1억 4천만 원을 내가 증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증여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뭐 우량주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놔두면은 꽤 많이 장기간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여, 상속, 양도는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활용하면 아까 우리 상속으로 되기 전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상속을 하고 양도세를 없애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이게 좀 상속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나이대에서는 오히려 자녀한테 지분 증여
일부 증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다 줘버리는 그게 나올 수 있죠. 10억짜리 아파트 있으면은 증여세가 한 2억 2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취득세는 별도인데 물론 2억 2천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하고 대출을 다 끌어와야 10억 아파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좋은 거 물려주시면 한 2억 2천 플러스 취득세 정도만 내면 되니까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는 최고 세율 인하해야 된다. 정부하고 여당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매경 기사를 좀 참조를 해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2021년 기준 0.7%. 그러니까 미국 0.1% 그리고 OECD 평균 0.2%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무려 28년 동안 공제금리라든지 이런 게 안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작년 7월 달에 세법 개정 냈을 때 그때 협의된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일괄 공제 올리고 배우자 공제 올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그냥 좀 비유를 들자면 제가 회사 부장님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직원 사원 대리가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제가 부장이라면. 야, 너 고민의 흔적이 없어. 너 이거 가지고 일해서 보고서 되겠어? 사장님 통과 되겠어? 그럼 고민 좀 해봐.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제 금액만 단순히 올려놓고 자녀 공제는 5천만 원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탄핵 이슈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세법이라는 거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어떤 재산권과 정말 직결되어 있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권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정말 고민해서 심각하게 교수님들도 좀 부르고 학자분들도 불러서 심각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야당 안대로 하면 거의 한 18억 20억 정도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야당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정든 집에서 떠나서 살게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그걸 지금 하시는지 좀 평소에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세는 세율을 동일하게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최고 세율만 보고 있는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작년 세법 개정할 때 나왔던 최저 세율 10%에 적용되는 과표를 1억에서 2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걸 2억으로 올려줘야 일반적인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좀 증여나 상속이 좀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증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생전에 하는 게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 야, 개정된 거 보고하자 이럴 수가 있는데 상속은 이게 아니잖아요. 상속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조절이 가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 대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빨리 의사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법률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부 약간 좀 소급을 해서라도 좀 혜택을 주는 게 있다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증여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상속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전략은 일반적인 보통 어떤 평범하신 분들은 증여를 좀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가 되고 합산이 되더라도 상속 그때 기준이 아니라 증여했을 때 그 시기 기준으로 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일찍 증여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상속을 혹시 너무 이렇게 좀 목전에 앞두신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없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좀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